근데 표현하는 방식이 이들이 좀 더 진정성 있기 때문에 솔직하게 얘기하면 괜찮은 사람 원샷 원킬하기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괜찮은 사람 만나려면은 이들의 방식을 좀 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되게 많이 배웠어요. 조용하신 분 있나요? 말이 좀 웃기긴 한데 나는 그렇게 에너제틱한 스타일이 아니다. E가 아니라 I다 하시는 분 있나요? 인티제예요. 저 진짜 I. 방전 빠르고 충전 느린 전형적인 NTV긴 한데 저도 현역이라고 하는 총각 시절 많은 분들을 만날 때 연애도 많이 하고 할 때는 무조건 E가 최강인 줄 알았어요. 네, 아니었어. I 중에서 치명적인 인기 터지는 그런 사람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조용히 한 번씩 툭툭툭 했을 때 임팩트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되게 실속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사람들이 보통 보면 공통점이 있어.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 첫 번째가 이들은 연애를 하는 게 약간 사냥 같아요. 단어 그대로 뭐 헌팅을 한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나서고 사냥감을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추적하고 이런 스타일이 보통 E의 연애라고 한다면 I의 연애는 약간 농사 같아요. 외향적인 사람은 일단 성격이 급한 사람이 많잖아요. 즉각적인 결과를 원하는 경우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장점은 아무래도 적극성이 있고 기회가 많다.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죠. 누군가를 만날. 그거는 절대적인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신에 최대의 단점이 상대의 반응에 일희일비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근데 이제 I, 조용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당장 눈앞의 결과에는 이제 목을 매지 않아. 포기해서 그런 건지 굳이 그렇게 할 에너지가 없어서 그런 건지 신중한 건지 그건 모르겠어. 근데 일단 사냥 같은 방식으로는 관계를 맺지 않더라고요. 그런 걸 잘 하지도 못할 뿐더러 본인도 일단 그 방식을 선호하지 않으니까 저는 이게 딱 보면서 농사 짓듯이 씨 뿌리고 물 주고 모내기 하고 결국에는 이제 수확까지 하는 식으로 차분하게 관계를 발전시킨다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인간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문명이 발전한 계기가 뭐예요? 농경사회로 되고 정착해서 차분하고 규칙적이고 안정적으로 이 식량을 수급하고 수확했을 때 문명이 발달됐다, 고도화됐다라고 하잖아요. 저는 딱 이런 느낌으로 보거든요. 이들의 연애가 오히려 진정성이 있고 리스크가 적어요. 이런 신중한 스타일이 뭐가 좋냐면 이렇게 조용하게 가만히 보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한번 탁 내 모습을 보여줘. 그 다음에 이전과 다를 바 없이 또 담담해져. 이게 되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내가 플러팅을 한다고 치면은 외향적인 사람들, 에너지 넘치는 사람들은 의욕이 너무 과다해요. 제시를 너무 열심히 해요. 찍어서 어떻게든 나무꾼의 마음으로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100번 찍자. 200번 찍자.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은 결국에 넘어가는 게 아니라 도끼 날이 나가더라고요. 안 넘어가는 나무가 있어요. 너무 굵거나 크거나 너무 튼튼하면은. 그럼 어떻게 해요? 차분하게 천천히 뿌리부터 해서 조금씩 땅을 파는 그런 스타일들이 결국에는 나무를 넘기기 좋겠죠. 결국 시간 문제니까. 이 사람들의 매력 포인트가 필요한 말만 한다는 느낌? 그리고 그 외에는 되게 조용해요. 되게 차분해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되게 진정성 있는 사람이구나. 사실 둘 다 진정성 있거든. 둘 다 마음은 똑같아. 근데 표현하는 방식이 이들이 좀 더 진정성 있기 때문에 솔직하게 얘기하면 사냥 같은 방식들 좀 너무 적극적인 방식보다는 차분한 방식들이 괜찮은 사람 원샷 원킬하기 진짜 좋아요. 누가 봐도 괜찮으신 분들을 보면은 짧은 시간에 누군가를 만나서 막 불타올라서 이 사람을 선택했다 이런 얘기보다는 그냥 옆에 있던 사람인데 뭐 서서히 점점점 가까워지고 어떤 계기들을 통하고 어떤 일들을 겪으면서 시간이 가면서 점점 가까워져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다 싶어서 사귀게 됐다. 이런 경우가 진짜 많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은 사람 만나려면은 이들의 방식을 좀 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되게 많이 배웠어요. 이런 아이도 이런 조용한 스타일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게 예를 들어서 뭐 크게 싸우고 풀었더라도 그 직후에는 또 우리 언제 싸웠냐는 듯 편하게 행동할 수 있어야 되고요. 어제는 뭐 섹스를 실컷 했다 하더라도 오늘은 손잡는데도 조용하게 딱 잡고 이런 느낌이 좀 더 다양한 매력이 있다고 해야 되나? 좀 더 생각하게 만든다고 해야 되나? 은근히 치명적입니다 이게. 애정은 안 주는 게 아닌데 그냥 태도만 덤덤한 거예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그러면 어떻냐면 호감은 식지 않으면서 자꾸 신경이 쓰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뭐 그들이 알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적극적인 사람들이 무조건 가벼운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듯이 똑같이 조용한 스타일도 되게 진정성 있는 사람도 있으면서 좀 음침한 사람도 있다. 정말 사람 바이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매력이 침묵으로 또 안달나게 하는 매력이 있습니다. 누구든 이제 나를 바라보게 하고 나한테 주목하는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큰 소리로 말을 했을 때 나한테 주목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말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침묵할 때입니다. 그러면 주목이 확 되죠. 집중이 확 되죠. 이 사람 뭐지? 말하다 말잖아. 답답하지. 근데 이걸 뭐 자연스럽게 쓰면 돼요.
지금은 이제 이걸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 일부러 한다는 느낌이 있으니까 답답한 거지. 얘기하다가 그래.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대답한다고 쳐요. 그러면 잠깐의 침묵이지만 맨날 그러지 않는 이상은 답답해 주고 할 일은 별로 없다는 거죠. 한 번씩 이런 침묵으로 확 끌어당길 줄 알아요. 이 침묵을 저도 활용을 되게 잘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한테 호감을 빨리 얻고 싶을 때 제가 쓰던 건데 말 그대로 중간중간 침묵을 만드는 거거든요. 얘기하다 보면 어색해질 때가 있잖아요. 말이 끊길 때가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 말을 자꾸 이어가려고 하고 분위기가 쌓여진다고 생각해서 진짜 오만 얘기 다 한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 내가 정성 들여서 꾸민 외모, 신경 쓴 스타일링, 혹은 매너 있는 몸가짐, 잘 선정한 이 데이트 코스의 분위기 등 이거를 느낄 틈이 없어요. 근데 중간중간에 대화의 공백이 있으면 좀 어색하고 답답한데 내가 어색하고 답답하니까 그 주변을 둘러볼 수 있고 가만히 있는 나의 멋진 모습, 내가 열심히 꾸민 모습을 쳐다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혼자 곱씹고 바라보고 음미하게 돼요. 대화를 한창 하고 있을 때는 대화하느라 정신없으니까 또 사람이 뇌가 멀티태스킹이 어려우니까 대화의 외적인 부분에는 신경을 못 쓰죠. 그 침묵 때 조용히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걸 수도 있어요. 맞아요. 생각을 정리하면서 이 사람에 대한 감정을 좀 한 번은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한테 호감이 커지는 순간이 언제냐면 그 사람이랑 막 재밌게 대화를 할 때가 아니라 대화를 다 끝내고 데이트를 끝내고 빠이빠이 해서 집에 가는 지하철 혹은 버스 안 택시 안에서 그 사람이랑 했던 얘기를 그냥 생각하고 곱씹으면서 피식 할 때 그 사람에 대한 호감이 확 커지는 게 있잖아요. 조용한 매력이 이런 거를 많이 자극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싫어하는 걸 기억해 줄 줄 안다는 거예요. 보통 의욕이 넘치고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들은 자꾸 좋은 걸 더 해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조용한 사람들은 관찰자 시점에서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싫어하는 포인트를 되게 잘 캐치하더라고요. 특히 관계에 좀 지친 사람들 혹은 같은 내향적인 사람들 또는 사람에 대해서 좀 경계심이 많다고 해야 되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내가 좋아하는 거를 기억해 줬다가 해주는 것도 좋은데 싫어하는 걸 기억해 줬다가 맞춰주는 것에 더 큰 감동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걸 안 해주는 사람들도 은근히 많기 때문에 더 특별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초밥 먹을 때 또 생새우 알러지 있잖아. 근데 이게 한두 번 봤는데 몇 번 안 본 사이인데 혹은 사람들이랑 다 같이 있는 상황인데 그걸 내가 정확하게 딱 기억해서 얘기를 해준다든가. 되게 평소에는 조용했던 사람인데 설렁탕 먹을 때 파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자연스럽게 파는 하나는 빼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은근히 이게 신경 쓰이고 감동 포인트가 될 수 있죠. 조용한 사람들은 그런 걸 말로 안 해도 느껴질 때 배려받는다고 생각이 되죠. 그렇지. 자기 표현을 잘 안 하니까 조용해서 사람들이 알아서 맞춰주길 바라는 게 있는데 보통은 안 해주지. 자기는 답답해주고 맞춰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남들의 어떤 싫어하는 점 맞춰줬으면 하는 점을 알아보는 것도 있겠구나. 그거는 제가 이라서 몰랐네요. 본인이 원하니까 내가 먼저 해주는 게 좀 있네. 그래서 하는 거였구나. 이제 사냥이 아니라 농사를 한다. 침묵으로 안달나게 한다. 싫어하는 걸 잘 기억해준다. 이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내향적이거나 조용하거나 전형적인 아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인기가 많은 사람들도 많더라. 사실 저는 아이랑은 좀 잘 안 맞긴 해요. 와이프도 E고 전형적인 MFP입니다. 장난 아니에요. 에너지 넘쳐요. 아들이랑 진짜 진심으로 재밌어서 막 놀고 이래요. 저희 아들도 아마 ENFP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요. 엄청 잘 웃고 엄청 활발하고 인싸고 사람 좋아하고 이래서 저희 집은 다 E예요. E랑 만날 때 미리 얘기해놔요. 나 혼자 있을 때 다시 생각해보고 얘기하는 스타일이라 그것만 좀 기다릴 수 있음. 만날 수 있어. 저런 말 해주는 아이면 나도 좋다. 저런 말 해주면 저도 맞춰주거든요. 저도 아이끼가 당연히 있으니까. 그리고 ENTP니까 T잖아요. 오, 합리적이야. 맞는 말이네. 오케이. 바로 기다려줘요. 그리고 저는 답답하지만 있어요. 근데 그 얘기조차 하지 않는 그냥 막 딴 데 쳐다보고 뒤져요. 답답해서. 말을 하라고. 말을 한 다음에 숨으라고. 말을 한 다음에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면 오케이.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면 진짜 못 만나겠어. 말하라고 하면 말하기 싫은데 왜 그러냐고 뭐라. 저런 아이는 진짜 답답해 뒤지지. ENTP 기준으로 얘기해 줄까요? 와 진짜 지 감정밖에 모르네. 진짜 생각 없나 보다. 얼마나 생각이 없으면 자기 기분도 얘기 못하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고요. 나는 너랑 푸는 방법이 달라. 좀만 기다려줘. 그거 못 들으면 네 잘못이야. 이 잘못이야. 근데 보통 괜찮은 이면 들어줘요. 오케이 알겠다고. 납득했다고. 본인이 답답하지만 참아보겠다. 인티제 남친이 물어보면 대답 잘해줘요. 편함.
I면 티키가 좀 있어줘야 된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인프피나 이런 분들을 제가 뭐 디스하는 건 아닙니다.